임차인은 이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졌다라고 생각했는지 3천만 원만 주면 인도해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자 법원이 화해 공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1,000만 원을 주고 인도를 받는 것으로 화해 공고 결정을 했는데 그대로 상방이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유치권 깨트리기 실전 사례 중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임차인의 1억 7천여만 원의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깨트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낙찰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패색이 짙게 된 임차인이 합의를 먼저 제안을 해서 결국 1,00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그런 화해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먼저 유치권 주장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의뢰인 A는 2013년 5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0평형 아파트를 최초 감정가 15억 원인 것을 10억 3,51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는 임차인 B가 1억 7,1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에 기어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임차인 B는 이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과 사이에 우선 임차인 자신 비용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차후에 그 공사대금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이제 합의를 한 뒤에 리모델링 전문 공사업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하는 그런 건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5월 31일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공사대금을 한 푼도 이제 변제하지 않아서 그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이 어떤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지 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이제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위 허가를 받은 내역에 나타납니다. 거실과 발코니 경계에 있는 비내력벽 창호까지 철거한 후에 발코니를 높이는 공사, 그리고 침실 2와 발코니 및 창고 격계 비내력벽 철거 후 발코니 높임, 그리고 거실과 주방 및 식당 경계 비내력벽 철거, 그리고 주방 및 식당과 다용도실 경계 비내력벽 철거, 또 확장 발코니 방화판 설치, 자동 화재 탐지기 3개소, 대피 공간, 갑종 방화문 1개소 설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어떻게 유치권을 깨트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명도 소송부터 제기했습니다. 저는 낙찰자인 의뢰인 A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임차인 B를 상대로 건물을 명도하라는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건물 명도 소장에서 먼저 임차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제 임차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163조 3호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인데 공사 완공일인 2007년 5월 31일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31일에 시효로 소멸했다 할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점유는 불법 점유이거나 임차인의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06년 11월 20일 경인데 그때 압류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가압류, 건저당 채무 등 합계 85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등기되어 공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 입찰 가격이 15억 원에 불과해서 15억 원으로 낙찰되더라도 이미 85억 원이나 되는 금액의 채무가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한 푼도 받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봐서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 및 경매 시에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음이 이제 분명하고 임차인이 2002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해서 거주해 왔다면 더더욱 금액의 채무가 설정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통상의 경우라면 결코 맞지 않았을 공사를 돈 한 푼 받지 않고 완료했고 게다가 그동안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한 바 없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전 소유자와 공모해서 유치권의 요건을 작출해서 낙찰가를 대폭 저감시킨 후에
자신이나 제3자 명의로 헐값에 재묘서 해가지고 이익을 서로 배분하기로 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임차인 B의 유치권 행사는 명백히 신의 측에 입에서 유치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근원이 없는 불법 점유로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 소송 과정에서 낙찰자가 이렇게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3년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됐다고 주장하니까 이번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주장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유익비 채권으로 인정이 되면 시효가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낙찰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만료 시에 원상 복구 조항이 있고, 이는 유익비 포기 조항이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 제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 복구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그리고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 복구 조항을 둔 경우에는 유익비 포기 특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박하자 임차인은 이번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유익비를 나중에 상환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이게 진정성이 인정돼 버리면 원상복구 조항이 또 효력이 없어져서 유치권이 또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다시 이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 이 확인서는 공사 전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로 최근에 작성한 것이고, 전 소유자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지 인감증명서 같은 게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전 소유자가 작성한 것인지 그게 인감 도장인지도 알 수 없다는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임차인은 인감 증명이나 이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 전 소유자를 증인으로 신청도 못하고 소송 중에 전 소유자가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어떤 자료를 낼 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이제 이 소송에서 패식이 짙어졌다라고 생각했는지 3천만 원만 주면 인도해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엇갈리자 법원이 화해 공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1,000만 원을 주고 인도를 받는 것으로 화해 공고 결정을 했는데 그대로 상방이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결국 1억 7천여만 원의 유치권 채권 중에 1,000만 원만 주고 이제 해결된 사례였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유치권 지키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공사한 직후에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으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명시했거나 또 소송 초기에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유익비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각서를 임관까지 이제 첨부해서 받아뒀다면 유익비로 충분히 이제 인정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가에 식당이나 카페 등을 위해 공사한 것은 아예 유익비 자체에 해당되지 않아서 원상복구 조항이 없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반면에 주택에 주거의 편의를 위한 이런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은 유익비에는 해당이 되고,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